화학자의 살림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열 교수께서 어떻게 살림을 하고 계실까요? 화학자의 비법을 청해 듣겠습니다. 요즘 정말 덥고 습하죠. 여름에는 이제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기 때문에 이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 이제 청결과 이제 위생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빨래를 했을 때 이 빨래에서 걸레 냄새가 나기도 하고 냉장고 속의 음식이 훨씬 더 빨리 상해버리죠.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는 이제 곰팡이나 세균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악취 문제도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여름철 고민들을 이제 화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선 씨는 여름에 청소할 때 네. 어떤 게 가장 힘들던가요? 저는 화장실 청소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래도 식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때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화장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습도가 높으니까 곰팡이나 세균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화장실 청소, 네. 아유 좀 이게 화장실이 호텔처럼 빠성빠성했으면 좋겠어. 예, 여름에는 이제 많이 덥고 그러니까 샤워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화장실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화장실에 습기가 많고 이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세균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청소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죠. 네. 이제 화장실이 이제 더러워지는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오염의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 몸을 씻을 때 이제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이제 기름기가 있을 것이고 각질, 머리카락,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비말이 변 이런 것들이 비말로 떠오르면서 화장실 벽과 바닥을 오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오염물을 먹으면서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을 하고 증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물에는 언제나 이제 석회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마르다 보면은 하얗게 가루가 수전이나 거울에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비누를 물에 그냥 가만히 녹여놔도 좀 지나고 나면은 녹지 않는 비누때가 생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비누가 물에 있는 칼슘 성분과 만나서 만든 비누때인데요. 그래요. 이런 이제 오염물들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먼저 이제 화장실에 있는 곰팡이와 세균을 죽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표백제 또는 살균제로 죽이는 것이 방법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락스라든지 과산화 수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침전이 생긴 것들, 거울이나 샤워 부트에 생긴 이런 것들은 석회석이죠. 실제 탄산칼슘이라는 게 석회석인데, 네. 그리고 이제 비누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는 구연산이나 식초 같은 산성 물질로 녹여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지방은 이제 무조건 염기성 성분으로 없앨 수가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쇼핑으로 이제 워싱 소다라는 것을 구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예.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은 이 화장실 바닥에 생겼던 그런 기름때라든지 단백질, 각질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베이킹 소다는 들어봤는데 네. 워싱 소다는 처음 들어요, 저는. 저도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제 워싱소다가 뭐예요? 밀고 있는 예. 세제인데요. 네. 어머님들이 이제 청소 삼총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연산, 베이킹 소다, 과탄산 소다. 네. 맞아요, 네, 이거 저희 세 그 개. 삼총사는 다 알아요. 예, 예. 다 집에 다 저희 있어. 그 삼총사는 다 집에 있어요. 그래, 우리 다 다 있는데, 있죠. 예, 다 있는데 베이킹 소다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청소에.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청소엔 효과가 없다고. 청소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아. 염기성이 좀 더 강해야 청소에 잘 되는데 네. 이제 먼저 이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을 수 있는 그 지표가 바로 pH라는 것인데 예, 물은 이제 중성이에요. 중성은 7. 그런데 이 7보다 숫자가 크면 염기성, 그리고 7보다 작으면은 이제 산성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숫자를 보시면요. 베이킹 소다를 물에 녹이면은 pH가 약 8 정도 됩니다. 조금 안 예. 오군요. 근데 이제 중성에서 약간 벗어나 있죠. 네.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염기성이 더 강해지는데요. 네. 숫자가 하나 차이가 나면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워싱 소다를 녹여 보면은 10일 정도 되죠. 우와, 그러니까 세다. 이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만 배. 염기성이 1000배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워싱 소다를 사용을 하면 이제 그 기름이 실제 유기산이라고 해요. 네네. 이게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 소다를 이용을 하면은 이게 중화를 시켜서 비누 성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잘 씻겨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산성, 중성, 염기성을 이렇게 표로 보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쉽게 네. 이해할 수 그러네요. 있겠네요. 이게 이제 위산 같은 경우는 이 pH가 약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산성이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과탄산 소다라는 것은 이제 워싱 소다에 표백제 또는 살균제라고 부르는 과산화 수소가 더해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기성 세제이면서 표백과 살균 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곰팡이나 이제 세균 청소에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산성이 높은 제품들도 청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구연산이나 식초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것들은 이제 맛을 보면 약간 시큼하죠. 네. 시큼한데 이제 석회석이나 이제 비누 때는 실제는 약한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성 물질을 그런 염기성 물질에 반응을 시키면 이제 중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녹여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성분들의 그 성질만 잘 알아도 청소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 완전 청소가 과학이에요. 그래서 화학과 교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좀 알았으면은 훨씬 더 이 여름이 좀 뽀송뽀송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화장실 청소를 해요. 네. 그럼. 네, 해야죠. 해야죠. 어떻게 네, 해요? 화장실 청소를 이제 실제로 해야죠. 네. 먼저 이제 구연산을 물에 1대1 물과 구연산 1대1로 이제 녹이면 아주 진한 구연산이 되겠죠. 네. 이것을 이제 화장실 벽이나 바닥을 닦아주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석회석 그리고 비누 때가 비누때. 먼저 제거가 됩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기름과 단백질, 각질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요것들은 이제 염기성 물질, 워싱 소다라든지 과탄산 소다 같은 것을 이제 물에 녹여서 네. 닦아주게 되면 제거가 되고요. 만약에 또 아주 더럽다, 그럼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면 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전이나 거울에 이제 하얗게 생긴 싱크대에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구연산이라든지 식초로 닦아주면 요건 됩니다. 산성으로. 네.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이제 거울에 보면 뒤에 실제는 거울 뒤에는요 알루미늄 코팅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구연산이나 식초 물이 닿으면은 부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청소한 다음에 이 그 석회석 이런 거 다 제거한 다음에 반드시 물기를 제거를 해야 돼요. 마른 그래서 걸로도? 거뭇거뭇해진 게 그걸 안 예, 그게 이제 바꿔줬구나. 뭐 어떤 세제든 간에 물기가 염기성 세제건 산성 세제건 간에 물에 녹아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부식이 되는 거예요. 마른 걸레로 한번 닦아줘야 돼요. 반드시 닦아줘.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남아 있는 곰팡이는 어떻게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곰팡이가 이제 검은 곰팡이가 화장실에 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약한 상태면 과탄산 소다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정말 인이 박힌 검은 곰팡이 진한, 네. 이건 락스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락스 젤이나 락스 테이프라는 것도 요즘 이제 쇼핑에 나오는데 락스 테이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붙여 놓으면은 이제 잘 제거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락스를 사용할 때 뭐 락스 많이 쓰시잖아요, 네, 집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요? 이 락스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제 물에 섞어서 써야 되고요. 희석해서. 희석해서. 근데 이제 락스를 이제 그 빨래를 삶을 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락스는 높은 온도로 되면은 거기서 염소 기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락스와 식초를 섞어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산성 물질하고 락스를 섞어주게 되면은 역시 또 염소 기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염소 기체는 굉장히 강력한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뭐 기침이 나고 호흡 곤란 정도가 아니라 기관지 그리고 폐를 상하게 하고 심한 경우에 이제 문을 닫아놓고 조금 전 같은 방법으로 청소를 했다. 락스와 식초를 섞었다.
이러면 정말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 그런. 간혹 집에서 청소하시다가 잘못되셨다는 분들이 아마 그런 방법으로 네, 잘못되신 락스는 거. 사용할 때 반드시 이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주 소량이지만 염소 기체는 생기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예. 반드시 환기를 하고 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빨래 삶을 때 락스 넣는 건 절대 절대 안 하지 말아야 네.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고생해서 했는데 또 다시 더러워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한 다음에 청소를 좀 덜 할 수 있는 꼼수를 좀 알려드릴게요. 예방하는 그런 게 거. 있어요? 예. 처음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재밌으시네요. 네. 말씀이. 이제 그 아까 과탄산소다라고 얘기했죠. 네, 네, 네. 워싱소다 속에 과산화수소가 좀 섞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물에 물이 약 한 방울 탁 튀어서 여기 녹게 되면은 네. 뭐가 나오겠습니까? 과산화수소가 녹아 나오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청소를 한 다음에 세균과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들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네. 이제 뭐 욕조 바로 이음매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데다가 과탄산소다 가루를 소금 치듯이 계란 후라이에 소금 치듯이 조금만 뿌려놓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돼요. 조금만. 이렇게. 요렇게 약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셰프들이 하듯이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샤워하다 보면 또 씻겨 나가겠죠. 네. 그 다음 날 한 번씩만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죠. 10초도 안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청소할 때까지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 꿀팁이다. 그리고 이제 이 화장실의 경우에는 샤워를 많이 하잖아요. 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기는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려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것만으로도 세균과 곰팡이의 발생과 증식을 많이 억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는 이 문을 열어두거나 이제 환기를 잘해서 건조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야, 빨래 방법을 어머니께 전수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께 정수를 청소 방법을. 제가 살림꾼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빨래에서 나는 그 쉰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요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래 쉰내는 실제는 그 유기산이 내는 것입니다. 유기산, 우리 식초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 식초가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실제 유기산이기 때문에 나는 것인데 이 옷에는 우리가 입는 이 옷에는 그 모락셀라균이라는 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만약 이 옷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그 지질, 지방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유기산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걸레 냄새를 만드는 그 주 원인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물질이 산이기 때문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염기성 물질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빨래를 할 때 워싱 소다라는 염기성 물질을 이용을 해서 워싱이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워싱 소다를 이제 물에 녹인 다음에 쉰내가 나는 옷을 담궈서 두면 이제 그게 중화가 돼서 빠져나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센 방법을 알려드리면 센 방법. 네. 예, 워싱 소다에 표백 살균제가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과탄산 소다를 쓰는 거죠. 그 빨래를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그 옷을 빨래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세탁기 속에 모락셀라균이 살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계속 묻어 나오겠죠. 예. 실제 모락셀라균은 습기가 많고 축축한 곳에서 잘 살아요. 네네. 그래서 세탁조가 딱 그러네요. 세탁조 안에 잘 삽니다, 네.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탁조를 살균을 하고 모락셀라균을 싹 없애는 게 필요하겠죠. 네네. 근데 이 균이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탁조 안에 만약에 석회석 같은 게 생겨 있다든지 비누때가 있다든지 여러 오염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게 중요한데 네. 방법을 알려드리면 간단해요. 세탁용 백식초라는 게 있습니다. 백식초. 예, 이 백식초를 한 2컵 정도 세탁조에 붓고 그냥 빨래를 한번 돌립니다. 이게 빨래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세탁조만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대로도 괜찮은데 요걸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어서 이제 과탄산 소다 여기에는 이제 과산화수소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과탄산 소다 10 그리고 구연산 1. 요 비율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10대 1. 과탄산 소다 10, 구연산 1. 요거를 이제 물에 녹인 다음에 욕조 저기 세탁조에 넣고 돌려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 속에 들어있던 모락셀라균도 죽이고 네. 그리고 찌꺼기들, 염기성 물질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찌꺼기들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씩 돌려줘야 그래야 되겠네요. 아, 예. 요즘 그리고 같은 만약 이제 여름철에. 집에 백식초가 없다. 네, 그러면 백식초 이제 없다. 구연산으로도 할 수 있겠죠. 구연산으로? 예. 기본적으로는 된다. 예, 예. 네. 지금 빨래하는 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여름철에도 냉장고 관리도 잘해야 네. 되잖아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예. 주세요. 예, 예. 냉장고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안 되는데 여름에는 문을 여다 놓으니까 문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는 온도를 높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 냉장고 속에 물건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기 순환이 잘 돼야 온도가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라도 이제 음식물이 쏟기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세균이 증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하죠. 아, 교수님 궁금한 예. 게 음식물 쓰레기 여름철에 예. 이거 버리러 매번 갈 수 없으니까는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고에 넣어놓는 냉동고. 경우가 있거든요. 냉동실에 네, 넣어놓고. 냉동실에 예. 놓고. 요거 어때요? 요거 아이디어 딱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요. 왜요? 그 이거 많이 해요, 실제는 사실. 세균들 중에 낮은 온도, 영하 20도에서도 자랄 수 있는 세균들이 있어요. 이런 세균들은 어차피 이게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이 물도 닿고 거기에 영양소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낮은 온도에 사는 세균이 거기서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많이 증식을 하겠죠. 어머나. 그러면 결국 이제 세균 폭탄을 만드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냉동고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그러네요.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자, 질문이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여름이라 채소나 과일 많이 먹는데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거 중요하죠. 예.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농부들을 믿고 드시는 거. 그럼요. 네, 네. 뭐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은 깎는 게 방법이겠죠, 껍질을. 근데 이제 껍질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가장 껍질 부분에 농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갈아내 버리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제 워싱 소다 같은 것이 좀 알갱이 굵은 게 시판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나 베이킹 소다 이런 것들이 마모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치약처럼 만든 다음에 네. 이걸 이제 수세미와 같이 이렇게 비벼주면은 이 과일의 껍질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살짝 표면을 예, 긁어내는. 갈가내는 거죠. 네. 이거 먹는 거니까는 요건 워싱 소다보다 베이킹 소다가 더 낫지 않을까? 그 팬케이크를 만들 때 베이킹 소다 써서 굽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베이킹 소다가 가열이 되면 워싱 소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잘 씻겨 나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수님은 이론가세요? 아니면 현장에서 살림도 하세요? 저희 집에서 살림을 한 70%는 제가 하는 거죠. 진짜요? 살림의 아내분 고수셨습니다. 좋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잘 들은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